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강의는 지원 동기와 성격의 장단점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성장과정, 경험 및 경력, 그 다음에 마지막 입사 후 포부로 작성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는 원래는 성장과정이 지원 동기 위에 있었죠. 성장과정, 경험 및 경력,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좀 적긴 했는데 성장 과정이 밑에 있을 때도 있고요, 지원 동기 밑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게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라 안 하고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문구를 적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경험 및 경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력서에 첫 장에 경력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을 그 중에 하나를 빼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랑 맞게 경험과 경력을 써주시는데, 자, 그럼 경험은 뭐고 경력은 뭐냐?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한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그런 데서 얻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 그 다음에 성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경력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내가 돈을 받고 일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적어주는 게 경력이다. 자, 그럼 경험과 경력은 이전 직장이라든가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쓰는 거고요. 그럼 경력을 쓰시는 분들은 경력 요약이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셔야 되겠죠. 경험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경력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험을 갖다가 비슷한 유형으로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랑 매치를 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경험 및 경력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걸 갖다가 자기만의 이야기라 해서 적어주면 담당자들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랑 매치가 되는 걸 갖다가 성과 위주로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적은 것처럼 수치화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라는 게 뭐냐면 숫자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루뭉술하게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이전보다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조치를 하니 이전보다 몇 퍼센트 더 상승됐다. 아니면 이전보다 몇 건 정도 더 좋은 일이 발생했다. 이게 수치화하는 게 훨씬 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자,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요, 여러분? 자, 나만의 얘기가 필요해요. 나만의 얘기. 그래서 여기도 스토리텔링, 텔링으로 적어주시고 도입, 전개, 결말입니다. 항상 밑에도 제가 성장과정에다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으로써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는지를 갖다가 적어주시는 거지, 자기가 그냥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걸 갖다 적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인재상과 연결된 내용을 적어주시라. 그리고 뭐랑 그죠? 지원 분야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지원하는데 내가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판매라든가 아니면 판매 지원 활동을 통한 걸 적어주셔야지, 쓸데없이 관련 분야가 아닌 거, 그런 걸 적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인재상을 연결시키라는 했던 게 위쪽에서 벌써 인재상 2개 썼죠.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썼어요. 경험 및 경력과 성장 과정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재상은 3에서 5개라 했어요. 제가 하나씩 쓰고 나면 4, 5개 쓰겠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굳이 인재상이 필요 없더라도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미래상을 적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경험 및 경력에도 뭐가 직업교육 과정에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해서 잘하게 된 사례도 적어줘도 좋겠죠. 여기에 적어도 되고, 직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긴 한데 이거는 지원 동기 쪽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았다, 어떤 학원을 다녀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런 것들은 지원 동기나 경험 및 경력에서 어필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인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성장 과정.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온지 연대기적 순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력서를 써와라, 자기소개서를 써와라 그러면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어디 나왔고를 갖다 강조해서 쓰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 그러면 여기서 이 성장 과정을 뭘 물어보는 거다? 성장해 온 살아온 과정 중에 나의 핵심 가치관을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핵심 가치관을 가져왔는지. 그럼 이 핵심 가치관은 뭐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재상과 연결이 된다. 인재상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상을 갖다가 그냥 단순 나열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만의 스토리텔링.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가 물류 쪽을 지원하게 됐다. 물류는 책임감이 필요하대요. 인재상에 보니까. 그래서 핵심 가치관으로 내가 책임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본인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든 겁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갖다 적어보면 되겠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삼형제의 맏이었던 나는 동생들을 항상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생들이 밥을 먹고 행동하고 할 때 맏형으로서 챙겨야만 됐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됐다? 그렇죠. 책임감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 책임감은 한 예로 학교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얘기를 또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나만의 얘기가 된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토리가 틀리기 때문에 내 스토리를 다른 사람이 베껴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온 과정이 틀리니까. 그럴 때는 다르게 또 말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고 또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물류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강하게 필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도입, 전개, 결말을 꼭 지켜줘라. 이게 안 되면 말이 두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각 단계마다 내용이 끝나면 그 단계의 내용들을 보통 500자라고 했었죠. 10줄에서 12줄 정도가 됩니다. 다 적고 나서 한 줄 요약을 제일 위에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력서 10줄에서 12줄을 못 적었는데 요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을 먼저 적고 내용을 적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억지로 껴 맞추다 보니 쓸데없는 반복되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도 잘못 쓰고 조사도 잘못 쓰고 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잘 적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적다 보니까 20줄을 적었다. 괜찮아요. 20줄 적는 건 괜찮습니다. 많은 내용은 우리가 칼로 쳐내듯이 잘라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엮어서 10줄에서 12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과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성장과정에도 강한 좀 약간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점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장과정을 적을 때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대표적인 게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이것도 봤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영향을 받았대요. 도대체 옆집 아저씨한테 뭘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일 적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을 그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적는 건 적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기만의 스토리를 적어라. 이게 포인트고 사실을 적어라. 잘못된 사실을 적으면 면접에서 바로 들통이 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입사 후 포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랑 매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뭘 들어가라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 회사에서 최근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회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야지 회사는 중국으로 진출한다 하는데 토익 시험 점수를 높이겠다. 그럼 쓸데없는 거죠. 지금 회사의 목표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인사에서는 MBO라고 부르는데 목표관리 기법이라고 부르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회사의 목표와 팀원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하나가 돼야만
방향성을 가지고 한 곳을 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인사 담당자가 보면 뭐라 할까요? 아, 이 사람 우리 홈페이지에 와봤구나. 아,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었구나.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옛날에는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면 됐는데 요즘엔 1년 뒤에는,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이렇게 적으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입사원 입사하면 3년 뒤에 뭐예요?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나중에 차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띄운 게 창이 워크넷이에요. 워크넷에 보시면 취업의 모든 것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력서 컨설팅하는 몇백 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갖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성장 과정, 자 보시면 직무에 적합한 성장 성격과 가치관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성장에 의미 없는 스토리 나열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성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상, 아까 인재상 3개에서 5개 나온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써라.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 사례, 나만의 사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성장 과정을 자기소개로 해주세요 라고 매일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도 있네요. 성장 과정을 가정생활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다 뭐예요? 가치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치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경험 한번 볼까요?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뭐라 써놨는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맡게 될 업무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직장 내 조직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 이전의 경험과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지금 내가 지원한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경험을 하나에서 2개인데 하나만 적으세요. 2개 적는다 하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다시피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나와 있고요. 뭐 스타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도입, 전개, 결말 똑같은 겁니다. 스타 기법이 뭐냐? 상황, 임무, 노력, 결과.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즉 성과를 적어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다 라고 어필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는 설득문입니다. 이력서가 설명문이면 자기소개서는 나라는 상품을 그 사람이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설득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필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니네가 나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마지막 제시까지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샘플을 보면 지원 분야 관련된 본인만의 경험 또는 경력을 기술해 주세요 라고 산표식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 비전과 성장 가능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 방향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아까 1년, 3년, 5년 이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겠다. 뭐 5년 이상의 계획에다가 뭐 뜬금포로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처럼 회사의 직무 이해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직무 분석은 필수다. 기업과 직무를 분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직무와 밀접한 포부를 작성해야 되고요. 실현 가능한 걸 해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걸 쓰라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이력서 작성과 자기소개서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최종 점검은 뭐 해야 되느냐?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자기가 문장을 쓰다 보면 접속사가 잘못되기도 하고요. 조사나 아니면 단어 설정이 잘못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A를 물었는데 혼자 B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장을 쭉 읽어보면서 오타라든가 문맥을 한번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불량 미줄수, 오탈자, 맞춤법, 그 다음에 중복되는 문구는 없는지, 추상적이거나 식상한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전공 용어라든가 쓸데없는 전문 용어, 그 다음에 사자성어, 아니면 영어 문구 수거라든가 의미 없는 나열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보기 때문에 절대 전공 용어를 쓰지 마라. 전공 용어를 쓰려면 꼭 어떻게 해라? 풀어서 해설을 해줘라. 부정적인 내용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자기 미화, 너무 미화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성이 되면 둘에 아니면 셋이 이렇게 짝지를 지어가지고 서로 간에 발표를 하면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피드백을 해줘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잘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본인이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 단위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회사 단위로 쓰지 말고 직무 단위로 쓰시고 직무 단위로 쓰고 제출하는 게 낫다. 왜냐면 회사 단위로 작성을 하면 보낼 때마다 수정을 안 해서 회사가 틀려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이라든가 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관련 자료들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물류나 유통, 직무에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